자, 9월 30일 암호화폐 시장. 정말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였죠. 가격은 막 오르는데 어쩐지 불안감은 더 커지고 또 시장의 판을 아예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하고 혁신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오늘 바로 그 혼란과 기회가 공존했던 하루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날 시장 분위기를 딱 두 가지 전망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간다! 11만 8천 달러까지 간다! 이런 엄청난 낙관론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조심해야 돼. 10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 하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말 시장이 이 양극단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날 시장이 대체 어땠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게 투자자들을 설레게도 했다가 또 불안하게도 만들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 사실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신호들이 막 얽혀 있었어요. 바로 이 숫자, 플러스 1.96%. 이게 그날 투자자들 눈을 확 사로잡은 숫자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이만큼 올랐다는 거죠. 시장에 퍼져있던 불안감을 뭐랄까 잠시나마 싹 가시게 할 만한 그런 숫자였어요. 근데 이 상승세가 더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약세였잖아요. 그걸 딛고 일어선 반등이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1일 상승률이 주간 상승률보다 높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나 이대로 안 주저앉아 하면서 단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힘을 보여준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가 비트코인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시장의 주요 알트코인들도 다 같이 오르면서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물론 매수세가 강해지면 11만 8천 달러까지 갈 수도 있지. 하지만 10만 5천 달러까지 훅 떨어질 위험도 여전해. 바로 이거죠.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같은 장세. 이게 바로 그날 시장의 진짜 얼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시선을 좀 더 넓게 돌려볼까요? 지금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외부 요인이 있거든요. 바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 그리고 그에 따라오고 있는 규제의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조 원. 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이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경고장을 날린 그런 상징적인 금액이에요. 이 9조 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영국 역사상 가장 컸던 비트코인 사기 사건에서 압수한 금액입니다. 비트코인 개수로는 무려 6만 1,000개예요. 와, 정말 이 사건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 엄청난 사기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정부랑 규제 당국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강력한 경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규제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세계 시장의 중심인 미국 있잖아요. 여기서 정부 셧다운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전 세계 규제 논의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거죠. 자, 지금까지는 시장의 문제점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미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한국에서 논의가 시작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쩌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의 그 가치를 1대1로 딱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예요. 다른 암호화폐들처럼 가격이 막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삼성 글로벌 리서치에서 분석한 걸 보면 그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돈 보낼 때 수수료 엄청나잖아요. 그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귀한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요. 단순히 기업 경쟁력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블록체인 비즈니스 기회가 막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기술이 우리 일상에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아마 처음에는 기업들끼리 무역대금 결제하는 데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 화폐로도 쓰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 보는 영화나 음악 같은 컨텐츠를 살 때도 쓰이게 되겠죠.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새로운 디지털 화폐, 그 이상이에요. 금융 시스템 전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너머에서는 바로 이런 혁신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반응하고 전략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이 내놓는 조언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쾌해요. 단기적으로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이럴 때 진짜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지난 한 달 동안에요, 무려 17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단타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개인 지갑처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죠. 이른바 탈거래소 현상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마 인내심일 겁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소매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묵묵하게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가격의 급등락, 그리고 거대한 규제의 그림자, 또 한편으론 미래 금융의 혁신까지 이 세 가지 큰 흐름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장은 말이죠. 이 엄청난 변동성과 눈부신 혁신이라는 두 개의 큰 힘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과연 시장의 다음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